안녕하세요, 스탠미직 여러분. 특별회원 백경렬입니다. 다들 학교생활 많이 바쁘시죠? 오늘 영상을 찍은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얼마 전에 원격 모임 두 번째 모임 가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이번에도 원격 모임을 했는데 그때 우리 재훈이가 고무줄 마술 가르쳐 줬었어요. 되게 신기한 고무줄 마술 배웠었는데 많이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부서에서 제가 교육 담당을 보조하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좀 찍어봤습니다. 제가 여성, 남성,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이거 다 가르쳐 봤는데 끝까지 했을 때 안 되는 사람은 전 못 봤어요. 손가락 길이나 손가락 두께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술이니까 꼭 우리 모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무줄은 어떤 걸 이용하셔도 무방하세요. 그냥 너무 작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노란색 고무줄 있죠? 이걸로도 마술하는데 전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 대박 신기해. 내가 봐도 진짜 신기해. 제가 이걸 정말 잘합니다. 물론 우리 회장님도 되게 잘하세요. 재훈이도 잘하고. 근데 그래도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데 설명의 편의상 얘보다 더 잘 늘어나는 고무줄이 있어요. 탄성이 좀 더 좋은 고무줄이 있거든요. 제가 설명의 편의상 이걸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원격 연수를 할 때는 사실 2시간을 넘기지 않고 끝냈어야 됐기 때문에 고무줄 마술에서 더 가르쳐 드릴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르쳐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무줄 마술을 보여줄 때 가장 좋은 루틴,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되게 쉽고요. 1가지, 그 고무줄 크로스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3가지를 다 하실 수 있게 되면 정말 좋은 거고요. 2가지만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출 영상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연출 영상 한 번만 잠깐 보실까요? 연출 영상으로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죠? 지금 연출 영상은 제가 1분짜리로 짧게 만드느라 말을 하지 않고 찍었어요. 그런데 관객을 앞에 놓고 실제로 말을 하면서 마술할 때 어떤 속도로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연출 영상도 한 번만 같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마술을 멘트와 함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무줄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고무줄 2개를 잘 교차해서 엮어주겠습니다. 이쪽으로 해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해도 안 빠지고 당겨도 안 빠집니다. 그런데 부벼주면 빠집니다. 대박. 와, 신기하다. 직접 해보고 싶으시죠? 손 좀 주시겠습니까? 여기 고무줄 2개를 손으로 꽉 잡고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하니까 꽉 잡으셔야 되고요. 제가 안쪽에다가 고무줄 넣어 놓을게요. 당연히 양쪽으로도 안 나오고 당겨도 안 나옵니다. 부벼주면 나옵니다. 대박, 완전 대박. 이제 고무줄 더 주시고요. 이번엔 관객이 지폐가 필요합니다. 지폐 좀 하나만 꺼내 주실래요? 네. 자, 여기 가운데에 2줄을, 지폐 잠깐만 놔두시고요. 가운데 2줄을 손으로 잡아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부벼주시면 됩니다. 부비. 네, 떼보실래요? 대박, 엮였어요. 다시 부비 해주세요. 부비 이렇게 돌려주세요. 떼주시겠습니까? 대박, 풀렸습니다. 완전 대박.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지폐를 반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고 세로로 접어주세요. 세로로 길게 접어주세요. 네, 첫 번째 줄에 넣으신 다음에 빼서 잘 잡고 써주시면 됩니다. 위험하니까 잘 잡고 쓰셔야 돼요. 자, 지금 몇 번째 줄이에요? 첫 번째 줄. 네. 두 번째로 이동했고요. 세 번째로 이동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연출 영상도 잘 보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 연출 영상에서 보여준 고무줄 마술은 3개예요. 첫 번째가 가장 어려운 고무줄 크로스 마술입니다. 이 고무줄 크로스 마술은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TV스타 마술사 데이비드 커퍼필드 다 아시죠? 그 데이비드 커퍼필드가 천만 관객 앞에서 실제로 했던 마술이에요. 각도의 제약이 전혀 없고요. 도구도 이 고무줄 2개, 아무 고무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신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손가락으로 고무줄을 잡는 방법과 기술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을 잡으실 때는 손가락을 3개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3개를 사용합니다. 엄지는 고무줄을 걸치는 거고요. 걸친 고무줄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려면 검지와 중지로 고무줄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고무줄을 잡으실 때 먼저 한쪽 손, 보통 왼손이죠? 한쪽 손에 고무줄을 끼워놔 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손에도 고무줄을 끼워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지로 검지를 도와주지 않으면 고무줄을 왔다 갔다 할 때 고무줄이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중지를 옆에 살짝 대고 고무줄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시면 돼요. 중지만 옆에 대어주면 고무줄을 아무리 움직여도 고무줄이 빠지지 않습니다. 일단 이 고무줄 잡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30초 동안 고무줄 잡는 법 익혀주세요. 다들 잘 잡게 되셨죠? 그러면 이제부터 원리와 기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고무줄을 빠지게 하려면요. 이 상태로는 절대 안 빠져요. 트릭을 써야 되거든요. 당겨서 이걸 빼내야 되는데 빼내려면 지금 손가락이 2군데에 들어가 있죠. 2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반대쪽으로 옮겨주셔야 돼요. 검지를 엄지 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검지손가락을 엄지고무줄 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고무줄이 빠져요. 그런데 그냥은 옮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검지손가락을 빼면 고무줄이 그냥 풀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고무줄을 중지로 잡아줘야 되죠. 그러면 검지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검지가 엄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지를 놓으면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무줄 크로스의 원리예요. 이걸 빠르게 하면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방식으로 가르쳐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아이들은 괜찮은데 성인들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손가락이 위치가 바뀌는 걸 느껴요. 그래서 손동작이 바뀌지 않으면서 손의 포지션이 바뀌지 않으면서 검지손가락을 엄지 쪽으로 옮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실제로 데이비드 커퍼필드가 사용한 방법입니다. 두 방법이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만 처음 배울 때 어떤 방식으로 배우느냐의 차이니까 기왕 배울 거면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배우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오른손 검지를 엄지 쪽으로 옮겨서 이 고무줄을 뺄 거예요. 라고 말해도 아마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고무줄 기술을 하실 때는 한 가지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고무줄을 당겼을 때, 내 몸 쪽으로 고무줄을 당겼을 때 이 고무줄을 놓치지만 않으시면 돼요. 검지와 중지의 악력으로 고무줄을 당겼을 때 빠지는 걸 잡고만 있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초 드리겠습니다.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고무줄을 내 몸 쪽으로 당겼을 때 놓치지 않는 연습을 지금 바로 해주세요. 훌륭합니다. 훌륭해. 스텝매즈 훌륭하세요. 다 정지 버튼 누르고 연습해보니까 다 되시죠?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당겨주니까 안 빠지죠. 이거 오래 버티실 필요 없어요. 이거 순간적으로 끝나는 동작이니까 절대 저처럼 이렇게 저는 가르쳐 드리려고 이러는 거고요. 오래 버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만 버티실 수 있으면 돼요. 이걸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저희가 검지손가락이 엄지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중지로 옮겨 갈아타고 자유로워진 검지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동작이 두 동작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간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눌러주고 그냥 당기는 거예요. 이 검지가 당기면 자연스럽게 엄지 쪽 고무줄에 가까이 가게 돼요. 이때 이 안으로 넣어만 주시면 돼요. 억지로 넣는 게 아니라 당기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당기면 자연스럽게 위치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많이 넣으실 필요도 없고요. 걸쳐만 주시면 돼요. 걸쳐만 주시면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쭉 당겼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서 중지의 힘을 살짝만 풀어주시면 이미 고무줄은 빠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놓쳤는데 자, 이 상태에서 중지의 힘을 놔주면 이미 고무줄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이 마술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당긴 상태에서 바로 빼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얘 마술이 아니에요. 마술이 되려면 기술은 몰래 쓰시고 다시 손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빼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관객들의 입장에서는요. 저희가 고무줄을 당기는 동작이 아직 고무줄이 빠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동작으로 인지가 돼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기술을 거는 건데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기술로 안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 마술이 신기해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마술을 보여드릴 때에는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이쪽으로도 안 빠져요. 이쪽으로도 안 빠져요. 당겨도 안 빠져요. 그죠? 근데 비벼주면 빠져요. 기술을 걸 땐 관객 몰래. 그리고 관객한테는 제스처를 취해서 풀어주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중지를 놓을 때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당겨서 중지를 놓아요. 여기서 중지를 놓을 건데 손을 확 펼치지 마세요. 손을 확 펼치게 되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고무줄 마술할 때 손가락이 계속 안 움직여요. 이상 없어요. 이상 없어요. 근데 비벼주면 나와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손가락을 여기서 확 놓게 되면 티가 너무 나요.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짝만 해주셔도 고무줄은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살짝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1분 정도만 잠깐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연습하고 나시면 제가 이 마술의 추가 팁을 조금만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연습해 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빨리 배우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꾸준히 오래 천천히 즐길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도 마술 배울 때 생각보다 손이 더뎌가지고 느리게 배운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추가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마술이 신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안 신기해지는 경우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술을 쓰는 타이밍을 관객에게 알려줬을 경우에요. 자, 보세요. 저 이제부터 마술 할 거예요. 고무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얍! 나왔죠. 신기하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관객 입장에서 기술을 쓰는 타이밍은 비벼주는 거예요. 비벼서 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당겨서 뺀다는 느낌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고무줄이 엮였어요. 검지 쪽도 안 나오고 엄지 쪽도 안 나오죠. 제 쪽으로 당겨도 안 나와요. 그런데 잘 보세요. 비벼주면 나와요. 이렇게 해주셔야 신기해요. 물론 이렇게 보여주셔도 돼요. 당겨도 안 나오고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쪽으로도 안 나와요. 근데 비벼주면 나와요. 기술을 쓰는 타이밍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술을 마지막에 쓰시건 아니면 기술을 먼저 쓰시던 상관은 없어요. 이건 취향 문제거든요. 다만 기술 쓰는 타이밍을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당길 때 우리는 기술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고무줄이 빠지지 않는 걸 확인시켜주는 동작으로만 인식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동작이 깔끔해야 돼요. 난잡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의 동작으로 마술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동작을 절대 3번 이상 하지 않아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근데 비벼주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신기함이 감소해요. 왜냐하면 조잡해요.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대한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걸 잘 보시고 이 템포로 연습하셔야 돼요. 손에 고무줄을 끼우고 고무줄을 엮어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비벼주면 나와요.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엔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마술은 성립이 되고요. 처음 배우셨을 때 그렇게 하셔도 성공하시면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술을 쭉 보여줄 때는 이 기술을 최대한 깔끔하게 갈고 닦아야 돼요.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우리는 기술을 계속 갈고 닦아야 아름다워져요. 그래야 똑같은 마술을 계속 관객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도 내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기술이 점점 발전되는 걸 봤을 때 관객도 신기하지만 일단 내가 흐뭇해져요. 어제 나보다 발전했구나 하는 소소한 행복이 있거든요. 이 마술의 장점 중에 하나는 관객의 손에서도 직접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원리와 기술 모두가 똑같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지금 관객이 없어요. 저 혼자 살잖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후배 왔을 때 찍어놓은 촬영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객 손에서 하는 고무줄 크로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객에게 먼저 고무줄을 잘 잡고 있어달라고 얘기하고요. 고무줄을 잡을 때 대부분의 관객이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위험합니다. 고무줄을 반드시 손가락으로 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무줄을 안쪽에서 끼워 넣은 다음에 기술은 혼자 할 때와 똑같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가시고요. 왼쪽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당기면서 기술을 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문지르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영상 보셨죠? 되게 신기하고 재밌죠? 고무줄 크로스 마술할 때는 먼저 마술사가 자기 손에서 한번 해준다. 그 다음에 관객들이 한 번만 더 해봐 라고 말할 테니까 그때 관객 손에서 직접 경험하게 해준다. 관객이 마술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 마술은 무조건 신기함이 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마술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마술도 저번 원격 시간에 배웠던 마술이거든요. 고무줄이 가운데 부분이 크로스가 돼서 갑자기 꼬였다가 갑자기 꼬여요. 그 다음에 다시 갑자기 풀리는 마술 우리 배웠었죠. 자, 이 마술을 할 때 제가 주의점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 마술은 반드시 관객 손에서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원격 연수를 할 때는 앞에 관객을 데려다 놓고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술사의 손에서 그 엉키고 풀리는 거를 그냥 보여준 거거든요. 마술사의 손에서 직접 이렇게 보여준 건데 실제로 할 때는 마술사의 손에서 하면 관객이 하나도 안 신기해해요. 이걸 설명해 드릴 때에는 색깔이 다른 고무줄을 이용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 초록색 두 가지로 가지고 왔고요. 저희가 기술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태가 돼요. 고무줄이 지금 여기 있는 녹색과 파란색의 위치가 바뀌었죠. 이걸 제가 한 번, 두 번으로 원래대로 만드는 것 뿐이에요. 이 세팅법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먼저 고무줄을 잡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손가락은 이렇게 두 개만 써요. 너무 아프다. 지금 손가락이 너무 아파. 지금 검지와 약지 요거만 양쪽에서 쓰시면 돼요. 고무줄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고무줄 끼고 두 번째 고무줄 끼고 이 상태면 돼요. 마술사마다 세팅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엄지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저도 엄지를 좀 이용해요. 저는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더 깔끔한 동작은 재훈이가 가르쳐준 게 제일 좋은 동작이거든요. 중지만 이용하는 거예요. 중지만 이용해서 세팅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습관을 잘못 들여가지고 엄지를 이용하는데 이건 사실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텐 재훈이가 가르쳐준 좋은 동작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 여기 밑에 녹색 고무줄에 구멍이 있고요. 여기 파란색 고무줄에 구멍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지를 빼서 녹색 구멍이 한번 들어갔다가 파란색 구멍이 한번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지를 빼세요. 그 다음에 손목을 살짝만 휘세요. 그 다음에 고무줄 밑에 있는 쪽에 고무줄 녹색 쪽에 넣으시고요. 다시 손목을 원래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파란색 고무줄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 상태로 그냥 다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렇게 되면 각각의 중지에 고무줄이 지금 엮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걸 양손을 동시에 풀어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양손을 동시에 풀어주면. 근데 한쪽씩 풀어주게 되면 꼬였다가 돌아가게 돼요. 이게 이 마술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트릭을 알았다 그래서 그 마술을 할 줄 안다고 말하진 않거든요. 트릭을 할 줄 알아도 트릭을 알고 있어도 신기하게 보여야만 마술인데 이 마술의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두근두근합니다. 얍! 오 대박! 오 대박! 신기하지 않죠? 왜 안 신기해요? 지금 제가 기술 쓰는 게 보였잖아요. 중지가 움직이는 게 보였기 때문에 안 신기한 거예요. 관객들 입장에서는 고무줄을 세팅하는 법을 모르지만 너 방금 중지 움직였잖아. 중지에서 뭐 걸어놨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지로 고무줄을 빼는 동작이 안 보여야 돼요. 제가 지금 색깔이 다른 고무줄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봐도 안 신기하거든요. 제가 다시 녹색 고무줄로 다시 좀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트릭이 안 걸리게 중지를 빼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데이비드 카퍼필드도 이인결, 최현우도 이 상태에서 중지 빼라 그러면 무조건 관객 눈에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빼도 보여요? 이걸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더 큰 동작으로 작은 동작을 가린다예요. 이건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손 자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움직이는 동작이 이 동작을 가릴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입니다. 얍! 오 대박! 오 대박! 신기하죠? 징징징 했는데 고무줄이 엉켰다가 풀리는 것 같죠?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손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중지가 움직이는 게 티가 안 나요. 손이 왔을 때 중지를 살짝 빼세요. 왔을 때 빼시고 다시 돌아가면서 중지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뿅, 뿅.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징징징 뿅. 징징징 뿅.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빠르게 하게 되면 오 대박! 오 대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솔루션만으로도 해도 되는데 두 번째 솔루션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영상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관객한테 가운데를 잡아주시고요. 비벼주세요.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 그렇게 했더니 꼬였죠. 이게 두 번째 솔루션이에요. 중지를 빼는 동작을 마치 다른 동작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객한테 가운데를 잡고 있게 한 다음에 비벼달라고 말하면 관객들이 어떻게 비비라는 거지? 하면서 약간 의아해해요. 그때 제가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중지가 나올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엄지와 중지가 이 고무줄 엉켜있는 부분 쪽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걸 관객이 보지 못하게, 안쪽이 안 보이죠? 관객은 여기 엉켜있는 게 안 보여요. 제가 엄지로 가렸기 때문에. 이걸 잡고 비벼주세요. 요렇게. 네, 비벼주시면 돼요. 라고 말하고 손을 떼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비빌 때 꼬인 부분은 제 손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손을 떼게 되면 관객의 손 쪽으로 얘가 이동해 있어요. 그래서 관객은 자기가 비벼서 꼬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기하겠죠? 이때 관객이 손을 뗐어요. 꼬였어요. 신기해요. 그 다음에 다시 관객한테 다시 잡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한 번만 더 이렇게 비벼주세요. 비벼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번에 왼손으로 비벼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양손 다 뺄 수 있는 거예요. 영상에서 저는 둘 다 비비는 걸로 했는데 가장 좋은 건 한 번은 이걸로 해요. 그 다음에는 비벼서 풀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면 관객한테 가운데 두 줄을 손으로 잡아달라고 얘기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징징징. 손 놔보세요. 크로스가 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크로스를 누가 만든 거예요? 마술사가 만든 거예요. 징징징으로. 이게 마법의 신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풀 때는 관객이 풀기에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묶어놨으니까 이젠 관객이 푸시는 거예요. 다시 잡아주세요. 비벼주세요. 이렇게 비벼주세요. 풀렸죠? 묶은 건 저지만 푼 건 관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게 재밌어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아마 지금 의아하실 거예요.
그래, 모두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관객이 세팅하는 걸 못 봐요?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세팅이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무줄 마술을 보여줄 때 관객들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해야 신기하거든요. 이 마술 할 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가운데 잡아봐.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신기하거든요. 제가 세팅하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세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기술을 빠르게 거는 거예요. 중지를 이용해서 손목을 한번 위아래로 내리면서 자, 아무 이상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중지를 빠르게 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고무줄 보세요. 지금 아무 이상 없죠? 라고 말하면서 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고요. 굳이 이렇게 모험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정말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출 영상에서 제가 보여줬던 방법이에요. 뭐냐면 관객한테 지폐 있어요? 지폐 한 장만 꺼내주세요. 아무 지폐나 상관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제가 세 번째 보여드릴 마술은 지폐를 이용하는 마술이에요. 그 마술을 하기 전에 지폐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관객이 지폐를 꺼내게 되면 순간적으로 모든 시선이 지폐로 쏠리게 돼요. 지폐를 지갑에서 꺼내든 주머니에서 꺼내든 모든 신경이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쏠려요. 그렇게 되면 저는 세팅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관객의 주의가 딴 데로 쏠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어도 관객이 절대 보지 못해요. 저를 믿으셔도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관객이 지폐가 없으면요. 다른 관객한테 빌려오게 하면 되고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없으면 내가 지폐를 내 지갑에서 꺼내라고 주면 돼요. 왜 꺼내라고 줄 수 있냐면 제 지폐잖아요. 그러면 관객들이 트릭이 있는 지폐가 아닐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갑 줄 테니까 거기서 마음에 드는 지폐 하나만 꺼내고 직접 확인해봐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미스디렉션이라 그래요. 관객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마술의 순서를 가르쳐 드리면 맨 처음에는 고무줄 크로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무줄 마술 중에 이게 제일 신기해요. 제일 신기합니다. 이걸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 관객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약간 안 신기한 것도 신기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신기하게 봐줘요. 무조건 처음이 중요해요. 사람도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세 개의 마술을 보여드릴 때 이 마술을 가운데 집어넣는 이유는 이 마술이 제일 안 신기하기 때문이에요. 마술 3개 중에서 충분히 신기하지만 3개 중에서는 첫 번째 제일 신기한 거 보여줘요. 대박 신기하다고 놀라고 관심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 더 보여줄까? 라고 했을 때 우호적인 반응이 나와요. 그때 쉬어가는 코너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알듯 말듯한 마술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신기한 걸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세 번째 마술 알려드릴게요. 관객들에 따라서는 이 세 번째 마술이 가장 신기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걸려있는 이 바람개비를 제가 신호를 주면 두 번째로 이동하고요.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로 이동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줄로 이동하게 되는 마술이에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색깔이 다른 고무줄을 사용할게요. 저는 지금 관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람개비를 걸쳐놓고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로 하실 때는 관객의 손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폐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폐가 없을 경우에는 관객한테 직접 손가락으로 줄을 잡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트릭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맨 밑에 있는 줄을 맨 위로 올려놨던 거예요. 그걸 조작해서 한 칸씩 내려서 다시 원래 위치로 바꾼 것 뿐입니다. 고무줄을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는 아까 전에 두 번째 마술하고는 잡는 법이 다릅니다. 두 번째 마술은 이렇게 잡았죠. 얘는 아니에요.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손가락을. 두 번째 마술은 고무줄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손 모양은 똑같죠. 제가 잡는 것처럼 그냥 손가락을 넣어준 것 뿐이에요. 실제로는 안 잡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기술을 어떻게 거시냐면 지금부터 저는 이 맨 밑에 있는 고무줄 파란색을 맨 위로 올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손을 잠깐만 느슨하게 푸시고요.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고무줄, 밑에 있는 거 말고 나머지 3개를 다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내 몸 쪽으로 고무줄을 다 빼시고요.
가장 밑에 있는 녀석을 위로 들어 올려 보세요.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오죠. 그 다음에 약지부터 순서대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엄지를 빼주시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무줄을 넣고요. 이 상태에서 손만 이렇게 닫고 있다가 손가락을 살짝 열고 엄지손가락으로 나머지 3개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내 몸쪽으로 당기시면서 밑에 있는 걸 들어 올리세요. 그 다음에 약지부터 하나, 둘, 셋, 엄지 쏙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얘를 한 칸씩 내리는지 알려드릴게요. 검지부터 검지, 중지, 약지 순으로 하나씩 손가락을 빼주시면 돼요. 고무줄에서. 보세요. 하나. 내려왔죠. 둘. 내려왔죠. 셋.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 마술도 제가 2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기술을 거는 게 관계 같아 안 보여야 돼요. 손가락을 빼는 게 보이면 마술이 아니에요. 너 지금 손가락 뺐잖아. 그랬니? 봤니? 너 사륜안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솔루션 2가지 중에 1가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큰 동작은 작은 동작을 가린다. 제가 지폐로 잡고 있는 관계 같아 어떻게 했냐면요. 관객 쪽으로 손을 밀었어요. 손이 움직였죠? 손이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려지게 돼요. 더 작은 동작이니까. 밀면서 손가락을 풀어주는 거예요. 밀면서 풀고 당겨 오는 거예요. 1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자면 밀 때는 빠르게 미시고요. 당길 때는 서서히 당겨주세요. 그래야 신기해져요. 밀 때는 빠숑 쑥 뿅. 오 대박. 빠숑 슉. 오 완전 대박. 빠숑 부르부르부르부르부르 확인해 볼래? 라고 하셔야 신기해져요. 선생님 저 미는 거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요. 그때는 2번째랑 똑같이 징징징 해주시면 돼요. 똑같아요. 제가 바람개비로 보여줄 때는 앞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징징징 했거든요. 징징징 하면서 손가락 검지 빼세요. 징징징 하면서 중지 빼시고요. 징징징 하면서 약지 빼세요.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마지막 의문, 걱정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도대체 이거 언제 세팅해야 될까요? 엄지로 눌렀다가 들어 올리고 손가락을 끼우는 걸 전 도저히 빠르게 못하겠어요. 이 걱정이 좀 드셨을 거예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 동작은 저도 빨리 못합니다.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왜냐하면 3가지 동작이에요. 눌러, 올려, 껴. 이거를 빨리 해봤자 호이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이거 하면서 한 번도 관계 같아 걸린 적 없어요. 어떻게 안 걸릴 수 있냐면 제가 가르쳐 드렸던 개념, 미스 디렉션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마술사가 세팅을 하는 동안 관객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이걸 못 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2번째 마술이 끝나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징징징 1번, 징징징 2번 이런 상태가 되죠.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3번째 마술을 하기 위해 손가락 세팅을 바꿔주세요. 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서 관계 같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2번째 마술 할 때 지폐 꺼내놨죠. 그 지폐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관객들이 이때 어떻게 접냐면요. 무조건 가로로 접어요.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이렇게 접거든요. 그때 저희가 아니 길게 접어주세요. 길게 세로로 라고 얘기하면 관객들이 순간 당황해서 지폐를 펼친 다음에 세로로 잘 접으려고 되게 집중해요.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한 번도 지폐를 사람들은 세로로 접어본 적이 없어요. 지갑에 그렇게 보관하지 않거든요. 근데 길게 접어달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마술사의 요청을 잘못 이해했구나. 부끄러워라 미안해라 하면서 접을 때 되게 열심히 접어요.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쭉 해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절대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때요 스텝 매직 여러분?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 약간 난이도가 있으니까 도전정신도 생길 것 같고 해가지고 얼른 가족이나 학생이나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시죠? 우리 모두 마술 그렇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저도 상희 형도 택수 형도 유찬이 형도 광호도 다 그렇게 마술 재미있게 즐기면서 시작했거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고무줄 마술 꼭 3개 다 하실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하기가 약간 어려우시면은 일단 지금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 만났을 때 잘 못하겠는 부분 물어보시면 이거 알고 있는 저희 모임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 일단은 마술은 참 즐거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임 활동 즐겁게 1년간 재밌게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 특히 초등학교 되게 많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요. 밥도 못 먹고 자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작은 위안이라도 되셨으면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